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피스텔을 갖고 계시거나 또 재테크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또 이 내용을 모르시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고 세금 폭탄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시의 필수 체크사항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업무용인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가 주거용이 있고요. 주거용이 있고 또 하나가 업무용이 있다.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잡고 가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많이 접하시는 게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고요.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취득세라든가 청약세라든가 또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주택수가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에 큰 범주로서 오피스텔을 갖고 계시다면 또 투자를 하신다면 이게 주거용인지 이게 업무용인지 이게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 부분 다음 장에서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요 크게 주거용과 업무용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판단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먼저 주거용으로 간주되는 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오피스텔을 임대 사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간주가 되고요.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되면 역시 이것도 주거용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싱크대라든가 침대라든가 옷장 등이 갖추어져 있으면, 즉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이게 주거용으로 간주가 됩니다. 역시 임대인이나 또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 이것도 주거용으로 간주가 됩니다. 업무용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뿐인데요. 하나가 여러분들께서 일반 임대 사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간주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런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간주가 된다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일반 임대 사업은 보통 이제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는 거고요. 우리가 주택 임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서와 또 시군구청에 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를 우리가 주택임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임대 사업도 크게 두 범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택임대 사업, 일반 임대 사업 이 두 가지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나중에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택을 많이 보유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취득세가 중과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10채를 사든 100채를 사든 엄청나게 많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조건 4.6%로 동일하다라는 것 꼭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만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중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은요, 여러분이 아파트나 빌라나 다세대 도시는 이제 도시생활주택인데요.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죠.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요. 취득하는 오피스텔은 무조건 4.6%로 취득세가 동일하다라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꾸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아파트나 다세대나 빌라
또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취득할 때 이때가 문제가 돼요. 이때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택으로 이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아파트나 다세대나 빌라 같은 걸 나중에 이제 사시게 취득하시게 되면 이때 8%, 두 번째 주택인 경우에, 세 번째 주택인 경우에는 12%죠.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역시 다 12%라고 하는 높은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재테크 하실 때는 이 취득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즉, 여러분이 주택이 없다면, 주택이 만약에 갖고 있지 않으시다면 주택부터 취득하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낮잖아요. 1.1%에서 3% 정도까지니까요. 거의 뭐 1.1% 정도 취득세만 내면 주택 취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이 없다면 주택부터 취득을 하시고요. 주택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때 나중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내가 갖고 있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4.6%만 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시는 것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분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양도 차익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낼 때 이때 취득세처럼요, 중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취득세는 중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도세는 불행하게도 중과가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데 이것이 1세대 1주택자라면, 즉 주거용 오피스텔을 한 채만 갖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단 전제 조건은 조정지역에 갖고 계신 분들은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점 알고 계시고, 또 한 채만 갖고 있는 분들은 조정지역에서는 2년 거주를 하신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업무용 오피스텔인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거용으로 간주가 되는가, 이렇게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보통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사실상 갖고 계신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만 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 중요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이제 임대를 줄 때 임차인으로 하여금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굳이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굳이 그렇게 전입신고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죠. 반면에 업무용이지만 주거용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이거를 실사용을 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다면 이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전입신고를 굳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숙박도 포함해서요, 거기서 잠을 잔다거나 생활을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간주가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제 청약에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데 또 관심이 많으신데요. 제가 그래서 이게 한국감정원에 있는 그 청약 홈페이지를 캡처를 제가 떴는데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아파트 청약 시에 주택수에서는 제외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분들은 청약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점 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재테크 전문가 여운범 박사였었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798-79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